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은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살이 쪘다는 얘기는요, 일단 장의 환경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실 텐데,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많이 먹어서인데 무엇을 많이 먹었냐가 문제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저자 이승훈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 건강이 왜 중요하고 매일매일 장을 왜 깨끗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질병이라고,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합병증이죠. 합병증이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생활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고지혈, 고혈압, 그리고 당뇨, 이 세 가지가 이제 합병증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힘들어지니까 필수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은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살이 쪘다는 얘기는요, 일단 장의 환경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실 텐데,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많이 먹어서인데 무엇을 많이 먹었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위장을 통과해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녀석은 오로지 영양소밖에 없는데, 내가 무분별한 식생활과 식습관을 통해서 이 장 상태가 무너졌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러다 보니 여기가 두툼해지는 거예요. 말해 뭐합니까? 장 환경이 불편해지면은 제일 먼저 토로하시는 게, 화장실을 가도 안 나와서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너무 자주 가서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만은, 특히나 장 건강은 필수적으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다이어트 방법, 일단은 내가 무언가를 먹기 전에 앞서서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살은 빼고 싶은데 습관은 바꿔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맛있는 건 먹고 싶은데 건강한 건 먹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바꿔야 하는 습관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꼭 지켜야 하는 습관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살을 빼기 위한 디톡스, 다이어트의 행위를 하시잖아요. 해서 내가 성공했었을 때의 경험과 실패했었을 때의 경험을 조금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위 내가 이 안 좋은 생활을 통해서 살이 쪘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딘가 무너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을 받죠. 그래서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미리 원인을 파악하잖아요. 내가 이 좋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원인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세 가지를 좀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저는 계속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식이섬유의 섭취는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공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는 편이다. 요것 또한 절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삼시세끼 제일 많이 먹는 식사 뭔지 아세요? 밥입니다. 밥인데 그 중에서도 이 고슬고슬한 쌀밥을 놓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쌀밥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점심 먹고 뭐 하세요? 달달한 커피 먹고 싶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시럽 넣어서 먹죠. 또 그건 먹나요? 커피 먹고 오후 시간 돼서 당 딸린다고 또 빵 먹죠.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 과잉 중에 초과잉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분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살이 찌게 되었다면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의 강의 섭취를 줄여주시고, 반대로 지방을 원료로 쓸 수 있는 케톤 식이요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고품질의 지방과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적절한 탄수화물의 섭취 해서 케톤 식이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아니에요. 케톤 식이도 고품질의 지방,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빠지면 안 됩니다.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현미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좋은 거 세 가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나와요.
식이섬유의 섭취.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발효식품이 왜 중요하냐면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람은요, 세균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은 정말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히어로와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최소 2,000종에서 지금 4,000종이 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4,000종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수의 미생물,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균이, 균이 내 장 속 안에 살고 있어야 건강할 수 있는 지표를 잘 세울 수 있다는 건데, 평상시에 발효식품 얼마나 드십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 김치도 집에서 담궈 드세요? 아니면 사서 드세요? 제가 꼭 항상 음식을 사서 드실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원재료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통 방식으로 직접 손수 담가서 일체의 합성 감미료나 화학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식품인지를 좀 체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발효식품을 통해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수를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 건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거를 못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여러 가지 반찬 놓고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 평상시에 발효식품의 섭취가 적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접하기 쉬운 발효식품을 꼭 찾아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쉬운 예시로 말씀드리면 된장, 청국장 너무나 좋은 것. 김치는 생으로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끓이면 유산균 사라지니까. 그리고 묵은지.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뉴스도 하나 나왔어요. 간장. 전통 방식으로 발효한 간장에 정말 많은 양의 미생물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았습니다. 발효식품들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인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삼시세끼 밥 먹는 시간만 잘 챙겨도 살 안 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자,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냉장고 문만 열면은요, 먹을 게 차고 넘쳐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말 산골 오지를 제외하고서는요, 우리 집 밖 나가면은요, 먹을 게 수두룩해요. 편의점 있죠, 슈퍼 있죠, 대형마트 있죠. 그것만 있나요? 핸드폰 가지고 띡띡띡띡 누르면은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자꾸 희한하게 9시만 넘어가면 입에서 뭔가 당긴다. 그때 당길 때 보면 당근 오이 같은 거 먹지 않아요. 치킨 족발 이런 거 먹는단 말이에요. 왜 식사 시간이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음식을 먹으면 몇 시간 정도가 지나야 소화가 다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4시간? 6시간? 7시간? 얘기하세요. 이거는 위에서 음식이 소화가 돼서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출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죠? 16대 8 혹은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는 이런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음식을 먹는 시간이 8시간인 건 알겠어. 근데 16시간을 왜 굶어야 돼? 사람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완전히 배출시키는, 즉 화장실에 가서 힘주는 것까지 완전히 배출되는 데까지 최소 16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소화 시간은 16시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전날 내가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으면 다음날 12시에 식사를 하셔도 괜찮아요. 아침 식사를 가볍게 건너뛰셔도 괜찮고, 혹은 소화에 무리가 안 되는 사과 한 알 정도는 괜찮은데 빵으로 시작하신다든지 이러면 절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꼭 식사 시간을 지켜주시는 거는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세 번째는 식이섬유의 섭취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식이섬유의 평균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 25g에서 많으면 35g까지예요. 얘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고구마들 좋아하시죠? 호박고구마. 고구마에 식이섬유가 얼마 들어있나 봤더니 100g 기준으로 하나에 3.5g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몇 개 먹어야 돼요? 고구마 하루에 10개 먹어야 돼요. 목 막혀서 못 먹어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얘를 우리가 야채를 먹는다고 해서 그 식이섬유를 다 섭취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추를 먹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상추를 먹어야 되다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에 배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효식품, 그렇죠? 배추, 김치라든지 그 외에 묵은지 같은 것들이 나물 반찬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다면은 가공되어진 식이섬유 제품들을 찾아 드시는 것도, 내가 정말 음식으로 먹기 싫어하시면 이러한 부분들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견과류도 상당히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가 골고루 배합이 돼서 내 속에 들어가줘야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화장실 갔는데 정말 왜 이렇게 능구렁이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가서 힘을 줬는데 능구렁이 담 넘듯이 쑥 나와줘서 상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억지로 나오려고 찍고 나오는 순간 기분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의 골고른 섭취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꼭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했으면 어디에 도움이 제일 많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소화시켜요?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소화를 시켜요. 대장에서 이 장내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다양한 대사산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이 단소의 지방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코코넛 오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단소의 지방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체내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준다거나 그리고 면역세포들의 활성도를 조절시켜주는 데 같이 협업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리고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 당 수치 조절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나올 수 있도록 딸깍하고 스위치를 눌러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것 또한 단소의 지방산이라는 녀석이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해 뭐예요? 계속 말하면 입 아픕니다. 식이섬유의 섭취는 내 건강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튼튼한 땅에다가 뼈대를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장 건강이 필수입니다. 안 좋은 식습관 세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쉽게 생각해보면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걸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하시는 게 정답인데 우리는 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평상시에 이제 라면을 많이 좋아한다거나 혹은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을 약 4주간 실험주에게 먹였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정상주에게 4주간 먹였습니다. 차이를 봤더니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가공식품을 꾸준하게 4주간 먹었던 실험주에게서 비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라면이나 이렇게 빵 드시고 나서 소화되시기 편한가요? 소화가 잘 된다면 아무래도 거짓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밀가루와 초가공식품을 조금 걸러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사람의 손이 많이 닿은 초가공식품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배달음식 같은 경우죠. 사람의 손이 닿았다는 것 물론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으로 한정을 했었을 때는 저는 조금 아쉽게도 대형마트를 간다거나 혹은 장을 보러 간다고 했었을 때에 자연식품 코너는 조그만큼 있고요. 가공식품 코너는 이만큼 있습니다. 그 음식을 고르기 위해서 뒷면을 살짝 쫙 뒤집어 보면은요. 어머나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름 모를 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강렬한 맛을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글루텐스 나트륨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제 진짜 에피소드인데 얼마 전에 닭갈비를 먹고 싶어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에 마트를 가자는 시간이 늦어서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조리가 있고 비조리가 있더라고요. 비조리를 클릭해서 주문을 했어요. 뭐가 왔는지 아세요? 밀키트가 그대로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럴 바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맛있는 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걸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사람의 손이 좀 덜 닿은 가공, 합성, 인공 감미료가 덜 들어간 것들을 찾아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주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이런 분들 계세요. 밥만 먹으면 소화제 하나 먹어야 되나? 밥만 먹으면 자꾸 속이 더부룩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짬뽕집이란 짬뽕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정말 좋아했었는데 정말 전국 각지를 찾아다녔거든요. 어느 순간에 딱 끊어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먹고 난 다음에요.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먹고 난 다음에 설사를 너무 하는 거예요.
한번 속이 부대끼는 순간 최소 진짜 3일이 뭐예요? 4일에서 5일 정도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속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따뜻해질 때까지 이렇게 배를 부여잡고 수그리고서 한 30분 정도 있는 게 일이었었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실 때 하루에 대변 보시를 몇 번이 당하세요? 저는 하루에 많이 갈 때는 진짜 15번도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설사가 지속될 때에는 한 달 이상도 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먹으면 되지 않아요? 통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밀가루 음식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따져봐도 밀가루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이 밀가루 가루에다가 물 넣고 반죽할 때 보면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죠. 여기 이제 글루텐 성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미처 다 소화되지를 못한 상태에서 장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일단은 소장에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음식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장벽이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을 좀 걸러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밀가루 음식은 되도록이면, 그리고 이거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구매하는데 유통기한이 긴 상품 있죠. 거기 안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은요, 원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근데 유통기한이 1년이고 2년이고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소화될 수 있는 효소들이나 미생물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어때요? 속이 좀 불편하죠. 제가 항상 이렇게 다양한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속 시끄럽다는 얘기나 혹은 머리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렇게 너무나 초가공되어지고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건강의 지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세 가지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